페이지 228쪽에 보시면 평형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네요. 오늘 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반응물이 있어서 생성물이 되는 이 반응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4 메테인 하겠습니다.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CO2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반응을 볼 수 있겠죠.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쓰면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 반응은 거꾸로는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또는 뭐 물이었습니다. 섞어봤더니 메테인하고 산소로 나누죠. 역반응 될까요? 아니라죠. 이해됐어요? 반면 NO2 두 개는요, N2O4로 합쳐졌다가도 N2O4가 다시 분해되어서 NO2 두 개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동시에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백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역반응이 정반뿐만 아니라 역반응이 가능하다 해서 가역 반응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 다음 얘는 그러지 못하겠죠? 비가역 반응이라는 의미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정반과 역반응이 되는 이런 놈들을 볼 때 V1 정반의 속도와 V2 역반의 속도를 보면 처음에 NO2만 다 만났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반의 속도가 점점이 떨어지고 역반의 속도가 점점이 올라와 가지고 정반과 역반의 속도가 서로 같아진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반응이 끝났네라고 생각했던, 그러다 실제로는 정반의 역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을 동적 평형 상태에 오게 되는데요. 이 평형 상태를 우리는 화학 평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될 때 반응 개수 스몰 a, B, C, D 이에 대해서 정반과 역반의 속도가 서로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반응과 생성물의 농도 곱비를 평상수 K로 나타냅니다. 평상수 K는 A의 농도의 A선, B의 농도의 B선, C 농도의 B 농도의 C선, D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반응의 개수들을 뭘로 삼는다? 나중 평농도의 개수로서 삼아요. 그럼 요거는 평상수 K를 어떻게 낼래 하면 NO2 농도의 2승분의 N2O4 농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괄호는 농도를 나타내는 쪽입니다.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평상수 K가 1보다 매우 큰 놈과 평상 K가 1보다 매우 작은 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정반응이 평상 K가 1보다 매우 큰 놈은 했습니다. 남아있는 반응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반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고 역반응이 별로 잘 안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평상수 K가 1보다 매우 작아요라고 한다는 뜻은 얘는 정반응은 잘한다고 오히려 역반응이 좀 더 잘 가는, 역반응이 지배적인, 다시 말하면 생성물이 별로 안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추가적으로 역반응의 평상수를 제시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NO2 두 개가 N2O4가 된다 했지만은 N2O4가 분해되어서 두 개의 NO2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의 평상수는 정반응 평상수의 역수로 취합되겠네요.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반응의 평상수가 있다는 것은 정반응 평상수의 뒤집음이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참고로 우리가 농도를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요, 수용액이나 기체 상태에서만 농도를 제시할 수 있겠죠. 액체나 고체 물질의 농도는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평상수 식에는 액체나 고체는 빼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평상수 K는 펑션 온도 위주 함수예요. 다시 말해요. 온도가 똑같다면 특정 반응의 평상수 값은 같습니다.
그 말은 압력 관심 없다는 거죠. 농도 곱의 비율을 갖다 보니까 처음부터 농도가 얼마 주었든지 간에 나중에는 동일한 농도 곱의 비율, 동일한 평상수 값을 가질 놈으로 수렴하게 거예요. 이렇게 수렴합니다. 온도 조합수입니다. 온도만 같다면 압력이 달라지든 용기의 부피가 달라지든 초기 농도가 달라지든 간에 나중에 평상수 값은 똑같아 되겠습니다. 됐어요? 참고로 이거는 전방이 잘 갑니다. 역방이 잘 갑니다라고 했지. 빨리 됩니다. 있을 뿐은 빨리 됩니다. 이견 이기는 없습니다. 속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빨리 되는지하고 상관은 없다. 평상 K는 온도의 조합수였다. 기억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HCl 염화수소입니다. 요걸 물에다가 녹이면 CL-1과 함께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네요. 이놈에 대한 평상수를 낼까 싶습니다. 얘는 HCl에 대한 농도, CL- 농도, H3O 플러스 농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쌤 물은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액체는 신경 쓰지 말라 했죠. 얘는 산성 물질이라서요. KA를 내고 얘는 1보다 매우 큽니다. 대략 한 70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대부분 이온화된다는 뜻입니다. 아세산이었습니다. 역시 물에다 넣으면 아세산 음이온과 함께 H3O 플러스가 만들어지네요. 역시 평상수를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아세산 분자를 쓴 거예요.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세산 음이온은 그러면 애시드 마이너스 이렇게 쓴 거고요. H3O 플러스를 다 쓰기 귀찮으면 H 플러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똑똑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매우 작습니다. 대략 25도씩 기준으로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나와요. 얼마 훨씬 작죠. 근데 아세산보다 요 값이 더 작은 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1보다 매우 작아요. 그래서 KA 값을 볼 때 매우 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강산이라고 부르고요. 1보다 매우 작은 이런 것들은 약산이라고 불러요. 즉 여러분한테 강산, 약산을 예전에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물에 대해서 잘 이온화가 된다면 강산, 그렇지 못하다면 약산을 했는데 이온화가 알파뿐만 아니라 저는 평상 K 값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Ka 산성 물질에 대해서 저렇게 썼잖아요. 그렇다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하겠습니다. NH4 플러스와 함께 OH-가 보이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평상수를 낼 수 있습니다. 얘는 암모니아 농도에 대한 아모늄 그리고 OH-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염기성 물질이잖아요. 염기성, 베이스, 애시드라 해서 산 A쓰고 베이스를 해서 B 쓰고 있습니다. 얘 값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한 5승 정도 됩니다. 1보다 매우 작네요. 그래서 얘를 약한 염기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KB가 20 나와. 오, 강한 연기. KB가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8승 나와. 약한 연기.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재밌게도 무리한 놈을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를 받아요 하네요. 그러면 H 플러스를 줘요 하겠습니다. 이미 공부해봤지만 브레스트 로리아에서 H 플러스를 받아요. 염기. H 플러스를 주어요. 산.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H 플러스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H 플러스를 주기도 합니다. 양쪽 성질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이 준비되겠네요. 물 두 놈이서 서로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집니다. 이 평상수 K를 내면 분모에 들어갈 게 물 두 개예요. 액체예요. 액체식이 끓여야죠. 그래서 분자에 들어갈 놈들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H3O 플러스를 하이드로gen 이온을 H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25도씨 기준으로. 물론 1보다 매우 작죠. 요 평상수를 우리는 그래서 물이라 해서 KW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수용액 25도씨를 보면 25도씨 수용을 보면 수소이온 농도가 됐던 수산화이온 농도가 됐던 그 값은 항상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성의 물이었다면 이 두 개가 같은 개수만 생기다 보니까 중성의 물에서는 수소이온 농도, 수산화이온 농도가 모두 10의 마이너스 7승 농도만큼 있습니다. 물론 단위는 몰로입니다. 몰로로 있습니다. 중성이네요. 그러면 산성이라고 불러주는 용액은 이게 다 맞죠. 즉 산성용액은 OH에서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산성용액이었다.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몰 농도만큼 있었다면 OH 마이너스가 있긴 있습니다. 얼마 농도로 있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로 있습니다. 두 개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말합니다. 염기성 용액은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얘 OH 마이너스 농도가 더 높죠. 그래서 OH 마이너스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만큼 있을 때 그렇다면 수소용이 아예 없습니까? 있긴 있어요. 얼마나? 10의 마이너스 12승몰 농도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지요. 마이너스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해서 pH를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로그 다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로그 10의 2승 해버리면 요 밑에 10은 상용로서 있는 거예요. 요것만 빼서 2로 뽑아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얼마 있습니까? 하면 마이너스 11만큼 있다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pH를 내면 11을 쓰겠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승 농도입니다. pH가 2 나오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얼마든지 OH에 대해서 pOH를 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용액 pOH 값을 내는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12를 내겠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농도에 3을 내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수소이온과 수산이온 농도의 곱을 내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됩니다. pH와 pOH 합을 내면 14 나오겠습니다. 어떠한 용액이라도 네 가지 중에 한 것만 주어지면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을 줄게요. pH는 4가 되겠네요. pOH는 10이 되겠고요. 수산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승몰 농도만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기 OH를 봤습니다. 수산화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몰 농도만큼 있어요. pOH 값은 1 나오겠네요. pH는 13 나오고요.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승몰 농도만큼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내가 중에 어떤 하나라도 주어진다면 하겠습니다. 공부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pH 지수 하면서 pH 0부터 시작해서 14까지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pH 7이면 그래서 이게 중성.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성이 강해지겠고요. 숫자가 커지면 염기성이 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액은 pH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강한 산성이죠. 근데 pH 1 없을까요? 존재하죠. pH 0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도 있긴 해요. 자주 언급되는 래퍼가 있는 것 같습니다. pH1이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라디오스터 나와서 자기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산성 세계가 제일 강한 게 1이래요. 맞습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pH 1, 2, 3 정도까지 되면 강산으로 소개할 수 있겠고 4 넘어가고 이렇다면 약산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콜라 이런 것들은 보통 pH 한 3.4 이 정도쯤 됩니다. 참고로 얘는 로그 지수다 보니까요. 숫자 1 차이에 농도가 10배 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pH 5하고 pH 2는 1000배 차이 나는 뜻입니다. 물론 염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P, OH 레벨 7, 0, 14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P, OH 발음하거나 pH 이 발음이 훨씬 편하죠. 빠르게 부를 때는 폐하라고 부릅니다. 폐하, 팔수용액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냥 pH 그렇게 다 부르는 발음을 하네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약 염기와 강 염기로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씩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산, 염산이 있네요. 황산이 있고요. 질산이 있습니다. 약산이요. 탄산, 인산, 아세트산 되겠습니다. 약염기요.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강염기요. 수산화륨, 수화칼륨, 수화칼슘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했지만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절대로 용해도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아세트산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무한대예요. 물에 녹아봐야 윤화가 별로 안 돼서. 얘네는 어쨌든 수소이온을 직접 내거나 수소이온을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그 정의로는 아레니우스 정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브레스트 로리의 정의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H 플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되면 아레니우스 정의를 조금 더 넘어서 확장해서 브레스트 로리의 정의로 소개되겠습니다. 예전 학교에서는 루이스의 산염기도 있었으나 지금 학교에서 루이스의 산염기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강산 3가지, 약산 3가지 뭐 이런 것들 좀 외워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산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물이 잘 흐르는 산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온화가 잘 되는 산이요가 일단 정답인데 조금 더 오버한다면 K 값이 큰 산을 알겠습니까? 약산이 뭐예요? 라고 했다면 물에 녹긴 녹았는데 이온화가 좀 잘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만은 Ka 값이 산의 이온화 상수 Ka 값이 작은 산이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얘기는 중3 수준은 당연히 상회한 거예요. 알겠죠? Ka, Kb 내는 이것들은 화학 2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화학 2 들어가서 나온 내용이에요. 중학교 정도 수준에서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되는 수소를 많이 낼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그네슘을 집어넣을 때 수소기체가 빨리 피어오르는 반응이 빨리 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제가 했던 거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동적 평행 상태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